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다음 이야기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다 명예교수로 은퇴한 비렐름 크라우제입니다. 언어학자로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탐구하고 그 언어가 가진 고유의 문법과 역사, 철학을 연구해온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이 녹아있는 보고라고 생각하기에 한 언어가 가진 독특한 발음, 체계와 문자 설계에는 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늘 새로운 언어와 문자를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듯한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언어의 기원이나 발달 과정을 연구하다 보면 마치 과거의 문화와 지혜를 다시 되짚어보는 기분이었죠.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자를 섭렵하던 중 우연히 한국의 한글이라는 문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글에 대해 조금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저 한국의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글에 대한 논문과 서적을 찾아볼수록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차원의 문자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한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부터 찾던 중 한글이 단순히 기호나 상형 문자가 아니라 철저한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기록을 통해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정이 상세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 연구 열정을 자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문자 창제의 원리와 과정이 문서로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학문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글이 창제된 시기와 그 목적을 살펴보니 이 문자가 단순히 실용적인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초적인 정보만으로도 호기심이 자극된 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든 한국의 왕, 세종대왕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두선이라는 나라에서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창제한 배경은 놀라운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글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마음 아파한 세종대왕이 직접 새로운 문자를 고안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의 감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며 훈민정음 해례본에 적어둔 창제 의도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구절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쉽게 배워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글자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문자를 창제했다는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문자에 담긴 철학과 애정, 그 본래의 취지까지 남아있는 언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이러한 열정이 커지자 주변 동료들에게도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인가요? 하고 묻곤 했죠. 특히 가까운 동료인 요한나 슈미트 교수는 제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비렐름, 아시아 언어는 대부분 복잡하고 배우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 한글은 다릅니까? 한국인들은 이 문자를 쉽게 배우고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맞아, 요한나.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기호가 아니야.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고 소리나는 모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낸 문자 체계지. 예를 들어 자음 고운 혀가 목구멍에 닿을 때 나는 소리를, 무은 입이 닫힐 때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거야. 그래서 한글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발음 방법을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인 셈이지. 이렇게 설명하자 요한나는 크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렇다면 한글을 배우면 발음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독일어의 경우 단어마다 발음을 외워야 해서 더 어렵잖아요. 한글이 그렇게 체계적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음운 체계를 연구하다 보니 이 문자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무려 160만 개 이상의 글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상 한글의 구조는 단순히 한국어 발음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언어 발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문자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했죠. 한글이 이렇게 많은 발음을 담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문자 체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며 한글이 AI 시대에 큰 가능성을 지닌 문자임을 직감했습니다. 한글이 AI 시스템에 응용된다면 음성 인식이나 언어,
데이터 구축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글은 발음이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라 AI 학습에 최적화될 수 있는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글이 지닌 과학적 잠재력을 AI와 접목해 더 많은 이들이 손쉽게 다양한 언어를 익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자료와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한국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연구 컨퍼런스 초청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청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글의 본고장, 한국에서 직접 연구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연구하며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면 이 꿈이 더욱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조용히 한국행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는 제가 모은 한글 관련 서적과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소중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연구에 대해 몰두하다 보니 제 열정은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한글은 그저 한나라의 문자가 아니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소통의 정신이 담긴 인류에게도 소중한 선물 같은 글자야. 다짐을 다진 후 저는 다음 날 새벽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었지만 제 가슴속에는 새로 시작될 한글 연구의 기대감과 설렘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저를 연구 모임에 초대한 김하진 박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한국인들이 한글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식을 가득 차려내며 한국 문화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어느새 우리의 대화는 한글의 발음, 체계와 한국어 음성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특유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가 한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한글의 어떤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글에 느끼는 경이로움과 과학적인 감동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다룬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한 철학적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명받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자 하진 박사도 흥미로워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한글에 대해 독학으로 연구하신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혹시 한글의 창제 과정에 담긴 철학도 연구해 보셨나요? 네, 바로 그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고안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언어학적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직접 글자를 창제했다니 그것도 모든 사람이 배우기 쉽게 만든 말 그대로 사람을 위한 문자인 겁니다. 하진 박사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철학적 사상뿐 아니라 한나라의 정신과 자부심이 담긴 문자입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생각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한글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마치 제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듯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글을 과학적 체계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까지 느끼며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여행 가방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한 내용이 단순히 문자로서의 한글이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감정이 달리 느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원리와 목적을 상세히 적어둔 구절을 다시 읽으며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애정이 시대를 뛰어넘어 저를 감싸는 듯한 울림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이 제 연구의 깊이를 더욱 넓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김하진 박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에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글의 발음, 체계와 언어적 응용 가능성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음성학, 장비와 AI 도구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진 박사는 이미 한글이 가진 언어적 유연성과 과학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준비해 두고 한글 발음을 실험하고 데이터를 수습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진 박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실험을 통해 한글의 발음, 조합이 얼마나 다양한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이 AI 음성 인식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첫 단계죠. 그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의 발음을 구현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보여주며
한글의 음성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 고과 모음 아가 결합되어 가 소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한글이 살아 움직이며 스스로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델을 통해 한글이 한국어를 넘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심지어 동남아 언어 발음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구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다양한 발음의 틀을 효과적으로 반영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실험이 반복되면서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연구는 예상보다 큰 도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언어와의 비교 실험에서는 뛰어난 결과가 나왔지만 성조가 중요한 중국어나 베트남어의 경우 한글 자모가 완전히 동일한 발음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결국 한글도 한국어를 기반으로 만든 문자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글이 유연한 문자 체계라지만 모든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한 동료 연구자가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하던 한글의 잠재력이 과연 이론적인 이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하진 박사가 다시 한번 저를 독려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니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뿐이에요. 한글이 가진 가능성을 입증하려면 이제 더 많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의 격려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AI 연구팀과 협력해 한글 발음 데이터를 다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에 더 세밀하게 적용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AI 음성 데이터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전 세계 다양한 언어의 발음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지 며칠 후 우리는 드디어 한글로 스페인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발음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 데이터를 보며 연구팀의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게 놀라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글로 스페인어 발음을 98% 이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큰 발견입니다. 하지만 모든 언어에서 동일한 성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성조가 중요한 언어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차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언어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덕에 연구의 가능성은 더욱 탄력을 받았고 한글이 AI 언어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글이 AI 음성 인식 시스템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큰 진전이었고 한글이 지닌 과학적 설계가 이제 실험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실험이 마무리된 후 김하진 박사는 감격스러워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닌 AI 시대에도 충분히 확장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자임이 증명되었어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 문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진 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세종대왕의 깊은 철학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며 문자를 읽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언어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그 깊은 철학이 한글의 원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덕에 한글은 현대에 와서도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험이 끝난 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글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한글이 과연 디지털 시대의 언어 장벽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AI 데이터 연구에서의 가능성까지 실험을 통해 차츰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설정한 연구 목표와 꿈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구에 필요한 방대한 음성 데이터와 언어 자료 확보였습니다. 한글의 무한한 조합을 실제로 입증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한국어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 발음을 한글로 전환해 볼 대규모 음성 자료가 필수적이었지만 독일 출신인 제게는 접근할 수 있는 자료와 자금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행정적 절차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데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상치 못한 주변의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AI 연구팀과 언어학자들 일부가 한글이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제 연구 방향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지닌 건 맞지만 과연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연구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한글이 뛰어난 문자라고 해도 결국 한국어에 최적화된 문자 아닐까요? 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반복될수록 저 또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치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한글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나의 연구가 단순히 내 열정과 기대에 불과한 것인가? 현실성 없는 이상론으로 치부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가 진정으로 이뤄내고자 했던 성과는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했습니다.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실험 과정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 저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의욕이 떨어진 제 연구실을 오가는 제 모습을 본 김하진 박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혹시 연구에 대해 너무 완벽한 목표를 세우신 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교수님의 연구는 충분히 가치 있고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험을 통해 한글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요? 하진 박사의 차분한 조언을 들으니 확실히 제 연구에 필요했던 것은 더욱 구체적인 실험과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한글의 가능성을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실험 결과를 제시해 타당성을 입증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수긍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하진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에 두툼한 인쇄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의 AI 연구팀과 협력해 진행해 온 초기 실험 자료입니다. 한글과 AI 음성 데이터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교수님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뒀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실제로 AI를 활용해 한글로 언어 데이터를 처리한 실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필요로 하던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무척이나 설렜습니다. 하진 박사의 도움으로 저는 AI 연구팀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AI 시스템의 한글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입력하고 다양한 언어 발음을 얼마나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지를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AI 언어 데이터의 토대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며칠 후 연구실에서는 드디어 본격적인 음성 인식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팀이 준비한 장비와 컴퓨터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여러 나라 언어의 발음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었고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샘플을 대상으로 한글의 발음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 연구실의 모든 연구원들이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컴퓨터에 하나씩 자음과 모음을 입력해 발음을 생성하고 그 음성을 언어별 샘플 데이터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각 언어의 발음을 구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일치도를 분석했고 그 결과 화면에 나온 수치들은 놀라웠습니다. 스페인어와 일본어의 경우 한글로 조합한 발음이 약 95% 이상의 정확성을 보였고 프랑스어에서도 상당한 일치도를 나타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이러한 언어들의 발음을 자연스럽게 구현해내자 연구실 안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결과를 확인하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수치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스페인어의 경우 한글이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냈어요. 그러나 모든 언어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나 베트남어처럼 성조가 중요한 언어에서는 미세한 발음 차이가 남아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연구원들은 역시 한글이 모든 발음을 담아낼 수는 없는 것 같네요라며 조금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은 언어에서 한글의 자모 조합이 정확하고 유연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한글의 구조가 독창적이면서도 기능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김하진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에 감격하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렐름 교수님, 이 실험은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AI 시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요. 하진 박사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세종대왕의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글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회를 꿈꾸었고 백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한글에는 단순한 문자 이상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하루 동안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앞으로 한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새기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철학과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체험하는 계기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세종대왕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이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과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발표를 통해 한글이 AI 시대의 언어 장벽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독창적 구조와 유연성 덕에 여러 언어의 발음을 재현할 수 있었고 다국어 음성 인식 기술과의 융합에서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 당시 한글의 유용성과 그 철학을 전한 제 이야기에 연구자들과 청중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며 이번 연구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이 소중한 연구 성과와 깨달음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한글 디지털 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소는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AI, 언어 데이터 연구와 결합해 디지털 시대의 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고 발음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세계에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협력하며 연구소를 운영해 나가면서 세계 여러 언어학자들과 AI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글 디지털 연구소가 자리를 잡으면 한글의 구조가 AI 시대에서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데이터 연구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한국에서의 연구를 계기로 한글 국제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글을 통해 언어 소수자들이 자신의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AI 실험을 통해 한글이 다수의 언어 발음을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기에 사라져가는 언어들을 한글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소외된 지역과 소수 언어 사용자들에게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기록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한글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한글 학습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글로 글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 한글을 새롭게 배우고 또 그들의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음 행보로는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세종대왕 한글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한글의 탄생 배경과 그 안에 담긴 철학, 과학적 구조를 알리는 것은 물론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한글을 직접 배워보고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AI 연구 결과를 시연해 한글이 다국어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게는 궁극적인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과 독일,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을 모아 한글 국제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한글의 창제 철학과 과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다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을 한글로 구축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AI 기술과 언어학 연구, 그리고 언어 소수자들을 위한 인류학적 연구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글이 인류의 언어와 소통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활용되는 그날까지 이 꿈을 향해 저의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만난 세종대왕의 정신과 한국인들이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한글은 더 이상 저에게 연구 대상 이상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 연구를 통해 세종대왕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세종대왕님, 그리고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유산인 한글을 더욱 널리 알리고 이 위대한 문자가 AI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일인 비렐름 교수님이 한글을 통해 AI 시대에 꿈꾸는 새로운 소통의 미래, 감동적이지 않나요? 세종대왕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글의 잠재력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